네, 대원TV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정계를 떠났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요즘 다시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좌파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자, 이해찬은 작년 8월 당대표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떠나겠다, 조용히 사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를 다시 보게 되고 그의 발언이 신문과 방송에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조금 거부감이 좀 생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생판 남에게 이처럼 미운 감정을 생기게 한다는 것, 이것도 이해찬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능력일까요? 아무튼 오늘은 이해찬이 왜 다시 정치판에 들어와서 선거를 다 이긴 것 같다는 이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해찬은 이 승리의 관성, 이 당대당 대립구도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 국민의힘, 좌파 대 우파, 양당은 지난 4차례 선거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자, 특히 서울의 경우 서울시, 시의회는 물론이고 각 25개 구청과 구의회, 여기를 사실상 모두 장악한 상태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서울 지역이 49개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4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동안 민주당 대 국민의힘 양당 대결 구도에서 승리한 결과인데요.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지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 우파 진영은 지난해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사실 이랬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자치단체장을 뽑는 그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겼으니까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견제의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 손을 들어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었죠. 뭐 또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야, 문재인이 이제 임기 말이야. 임기 말에는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어 있어. 자, 문재인이 받고 있는 지지율, 그건 뭐 40% 50% 다 거짓이고 허상이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우파의 기대를 매번 선거 때마다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총선, 대선, 지방선거, 다시 총선, 모두 패배한 제1야당 국민의힘, 이 당에 대해 유권자들이 쉽게 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성이 생겨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싫어도 국민의힘은 절대로 안 찍어. 이게 서울 지역, 특히 전국의 40대가 보이는 매우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자, 오히려 이런 관성이 좀 생겨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자,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다시 기대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자, 지고 나서 후회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내 가슴에 멍만 남을 뿐입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보수적이라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갤럽 조사를 보시겠습니다. 뭐 리얼미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국갤럽보다는 덜 신뢰하니까 말이죠. 자, 3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35%, 국민의힘 지지율이 26%, 정의당이 5%, 국민의당이 4%, 열린민주당이 3% 순입니다. 서울 지역만 놓고 볼까요? 서울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28%, 국민의힘이 30%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말은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전세가 뒤집히거나 역전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즉 당대당 선거를 치를 경우 조직력에서 우세한 민주당이 선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찬이 다시 언론에 나와 떠드는 얘기, 민주당이 거의 이긴 것 같다는 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계책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과거 공식대로 당대당 선거를 치르고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고 와야 승산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박영선 캠프나 이해찬 같은 사람이 오세훈 처가의 땅 관련 공격에 주력하는 것도 당대당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모두 크게 승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박영선과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를 경우 초반부터 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범야권이 승기를 잡고 선거를 치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이 이 판세를 뒤집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문재인은 임기 말이고 민주당은 폭주를 거듭한 끝에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보궐선거는 여러분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투표 당일은 또 공휴일도 아니죠. 자, 이번 보궐선거 투표율도 50%를 밑돌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율이 70%를 넘어서긴 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투표 의지가 비교적 약한 중도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공산이 크고 그럴 경우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양당 지지층 중심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해찬이 욕을 먹으면서도 언론에 나와서 이처럼 헛소리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것도 어차피 이번 선거는 범야권에 졌다 라고 하는 이 선거를 포기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유인해서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이해찬의 전략이 과연 먹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 우파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렀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이 단일화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범야권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문재인 민주당에 대항하면 선거는 필승 구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박영선을 크게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자,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철수가 나왔을 경우에 더 우세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경우 LH 사태 등으로 반사이익을 본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았다면서 오만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안철수와의 단일화 국면에서 보여지듯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 당 소속 인사들은 보수의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울타리를 좁히면서 외부에 있는 세력이나 인사에게 일단 꿇고 들어와! 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보수정당이 그동안 패배해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걸 잊는 순간 이해찬 같은 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적극 지지층 중심의 당대당 대결 구도로 점철되고 우파 진영이 다시 고배를 마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수 우파는 앞으로도 계속 울타리를 넓혀야 합니다. 민주당이 아닌 문재인을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아 선거를 치러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의 단일화 여론조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4월 7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모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투표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은 게 좋습니다. 사족입니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결과가 나오면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바로 집으로 가시길 권합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